네, 시장이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해보고는 있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어제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외국인 중심으로 시장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의 모닝 전략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오늘 10월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보시면 이제 9월달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죠. 네. 10월 들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좀 걷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9월달 지난달 그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그 어제까지 보시면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투자가 이를테면 그 포지션이 순매도가 많죠. 2만 한 3천 계약 정도 순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 18,700계약 정도 이제 순매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이제 개인 정도가 일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1% 중반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옵션 만기일에 따른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일단 영향은 조금 아래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로 그 선물 계약 포지션으로만 본다면 역시 외국인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이제 그 기관이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이 오늘도 일단 뭐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하락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옵션 만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수권대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약 100포인트가량 2070포인트에서 대략 시간 100포인트가량 이미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여준 모습처럼 이를테면은 저가 매수세나 아니면은 지수 어떤 그 반등 가능성이 좀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역시 또 반등 국면이 또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실질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친다면은 오늘보다는 오늘 일단 만기를 지내놓고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시점에서 이를테면은 뭐 선물을 매도한다든지 풋을 매수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어떤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는 게 벌써 합리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도 같은 경우는 뭐 옵션 만기에 따른 영향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뭐 외국인 매물이 나오는 그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또 기관의 어떤 매수 여력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매도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환율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환차손 당연히 생각도 해야 될 테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 신흥국 전반적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계속해서 뭐 지지난주, 뭐 3주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려온 부분인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이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9월달 이후에 그 전날까지 보시는 그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대략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0포인트 가량 뭐 비율로 따지면은 대략 4.5% 정도 일단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역시 뭐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비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유동성 회피 성향 때문에 신흥국에서 이제 그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 신흥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그 매물들이 나왔고 특히 원자재와 관련된 쪽에서는 상당히 좀 더 안 좋았죠. 증시보다도 더 하락하는 그런 이제 국면들을 보여줬는데요. 역시 말씀하신 그들은 이제 환율 변동에 상당히 신흥국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어떤 자금 이탈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역시 한 뭐 1,500억 근처의 외국인 매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향후에도 이제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런 어떤 급등하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는 점점 소강 상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당장의 어떤 엔화를 뭐 공급한다기보다는 뭐 기존의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선에서 일단 그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달러의 어떤 급등 강세는 조금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진정이 된다라고 친다면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기존에 뭐 조금 이르긴 하지만 뭐 이제까지는 달러 강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한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그 달러 강세라는 국면에서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달러 강세 쪽보다는 이제는 조금 어떤 기업들의 실적, 3분기 실적과 연관된 부분으로 조금 관심이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달러가 아닌 기업의 실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실적에 따른 시장 분위기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어닝 어떤 시즌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어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4조 1천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또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진 이유는 미국 자체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이제 독일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뭐 그런 부담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제 S&P 500 기업들의 어떤 이익 전망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3분기 주당 순이익 EPS 전망이 연간 대비 대략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완만한 물론 이제 이를테면은 높게 그 순이익을 예정을 했다가 시간이 점차 그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되는 시점으로 다가오면서 조금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 낮아지는 정도가 상당히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역시 뭐 그 완만한 정도 하향되는 정도가 지난 2분기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분기 상당히 실적들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3분기 실적도 미국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나름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기업들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 기운 이런 흐름들은 뭐 당연히 미국 중국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어떤 유동성 위험 신호를 좀 일정 부분 좀 어떻게 본다면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영향,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글로벌적인 영향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영업이익이 뭐 말씀하신 4조 1천억 원대로 나오면서 상당히 이를테면은 뭐 기대했던 만큼 예를 들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4조 원대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빠지기보다는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와 연관지어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선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잠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익 전망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타 코스피 기업들의 이제 9월달 영업이익 이를테면 그 순이익 하향 조정이 이를테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정도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은 다른 여타 기업들의 3분기 어닝은 뭐 이를테면 삼성전자만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시장이 좀 빠지고 좀 어려운 국면이 있긴 하지만은 그 3분기 어닝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비관적인 전망을 앞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그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국면이 어닝 시즌으로 조금 관심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3분기 어떤 기업들, 삼성전자를 제외한 여타 기업들의 어떤 어닝이 비교적 물론 뭐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정도 이렇게 뭐 굉장히 비관적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이를테면은 그 모멘텀 이익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저가 매수 전략을 좀 펼쳐볼 수 있는 타이밍도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였는가 그런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익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업종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업종을 구분을 해본다면은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화장품, 의류, 그리고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철강 업종과 건설 업종 이제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물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그 변화율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과 연관지어서 역시 종목을 좀 선택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종목을 좀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유틸리티나 통신업종 가운데서 보시면 한전 KPS나 KT 같은 종목들 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이나 대표적인 경기방어 주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이나 증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업종인데요. 보시면 은행 업종에서 이제 뭐 KB금융이나 증권업종에서 우리투자금융 같은 종목들, 이렇게 내수 관련 업종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건설업종 중에서 물론 건설업종이 다 실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부 이를테면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아직 녹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재료나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그 기술적인 반등이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코라홀딩스나
화일약품 같은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상당히 어려운 건 뭐 맞습니다. 맞긴 하지만은 그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그 향후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역시 어떤 이익 모멘텀과 연관지어서 분명히 실적들이 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개연성 내지는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뭐 조금 저가 매수 탐색을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도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